맥스에서 포토샵을 활용하는 두 번째 방법, 맥스에서 최종 렌더링한 결과물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투시도 작업을 할 때 맥스에서 하루를 작업을 했으면 포토샵에서 하루를 작업할 정도로 포토샵의 비중이 큽니다. 자, 이제 그 결과물을 수정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맥스로 만든 그 결과물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게 어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을 스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거는 엄연히 3D 맥스에서 렌더링한 결과물입니다. 자, 확대를 해서 한번 보죠. 자, 사진 같죠? 이 정도로 맥스에서 이미지가 좋게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진을 한번 편집을 해보죠. 자, 편집하는 방법은 우선 그 포토샵에서 레이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레이어라는 개념이 이 원본 사진 위에 투명한 필름을 한 장 더 올리는 그런 개념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원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수정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죠. 자, 레이어 만드는 방법 보시죠. 자, 여기에 보시면 레이어즈라고 나와 있고 백그라운드라고 있죠. 지금 확대를 해서 글씨가 조금 깨져 보이는데, 자, 여기에 보면 레이어, 채널, 패스라고 있고 옆에 화살표가 있는 동그라미가 보이죠.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레이어를 새롭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클릭을 하면 New Layer 나오죠? 자, New Layer를 클릭을 하고, 그러면 레이어 이름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컬러, 모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디폴트 상태로 하셔가지고 OK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레이어를 한 장을 올렸습니다. 근데 컴퓨터의 좋은 점이 뭘까요? 원래 실제 작업을 할 때 원본 위에 투명한 필름을 한 장 올리고 뭐 여러 장이 올리면 그 필름이 아무리 투명하다 손 치더라도 약간의 노이즈가 끼겠죠. 그렇지만 컴퓨터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레이어를 아무리 올려도 상관이 없다. 물론 이 포토샵 자체에서 용량은 늘어나겠지만 어떤 노이즈 자체는 없다.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레이어에서 작업을 해보죠. 지금 여기에서 색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가운데 있는 이 조명등, 이 조명에 색을 약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조명등의 노란색을 줘보기 위해서 제가 에어브러시 툴을 이용하겠습니다. 에어브러시 툴은, 자, 여기에 지금 현재 에어브러시 툴이 눌러져 있죠. 여기에 위에서부터 네 번째 요 아이콘입니다. 자, 에어브러시 툴로 자, 여기에 보시죠. 현재 백그라운드가 있고 레이어 1번으로 되어 있는데, 레이어 1번 옆에 눈동자와 붓 모양이 있죠. 붓 모양이 있는 이 부분이 내가 지금 이 레이어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즉 백그라운드 원본은 그대로 두고 레이어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수정을 해보죠. 약간만 이렇게 주면 노란색이 확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부위에 포토샵에서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있는 조명등, 자, 이 위에 있는 조명 보면 지금 현재 조명 내려오는 게 색깔이 조금 약하니까 이 부분도 색깔을 약간 주겠다. 그러면 뭐 다른 레이어를 하나 더 올려 가지고 여기에서 다른 레이어를 하나 더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레이어를 하나를 더 뉴 레이어를 해서, 이것은 레이어 이름을, 자, 현재 레이어 2번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을 천장 조명이라고 하겠습니다. 탑 라이트라고 하죠. 자, 탑 라이트 이런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레이어 이 판넬에서 확인하기가 좋겠죠. 자, 이 밑에 첫 번째 레이어는 조명등 작은 갓 조명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는 천장 조명이죠. 자, 천장 조명도 똑같이 수정을 해보죠. 색깔을 약간 다른 색으로
흰색 쪽으로 해서, 그런 다음에 역시 에어브러시 툴로, 이제는 이 에어브러시 툴 이 영역이 상당히 넓게 나오죠. 지금 동그라미 마우스 움직이는 게 영역이 넓으니까 조금 브러쉬를 작게, 자, 클릭을 해서 한 21 정도 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동그라미가 작아졌죠? 작아졌으면 여기에서 조금만 살짝 요렇게, 제가 마우스로 약간 클릭을 조금씩 하니까 이렇게 조명이 들어간 듯이 이렇게 보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물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정이 된 게 잘못됐을 때는, 자, 옆에 보시면 히스토리라고 있습니다. 히스토리, 이게 맥스에서 우리가 모디파이어 스택에 보면 그게 작업한 역사가 다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이 포토샵은 그냥 히스토리, 바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히스토리라고 나옵니다. 근데 역시 맥스의 모디파이어 스택과 마찬가지로 이 포토샵에서도 이 히스토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에어브러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시 원래 그 예전 작업된 걸로 올라가면, 자, 여기에 작업했던 에어브러시 그거는 다 없어졌죠.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자, 다시 이렇게 나오고, 올라가서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에어브러시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그 전에 것들은 다, 그 이후의 것들은 다 없어지죠. 자, 이렇게 히스토리를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맥스 공부할 때 제가 모디파이어 스택 설명을 하면서 거기는 맥스가 작업한 역사가 써져 있는 곳이라고 그랬죠. 근데 포토샵도 똑같은 게 있죠. 포토샵은 바로 직설적으로 히스토리 그렇게 나와 있고, 물론 그것은 다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실수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긴장하지 마시고 마음대로 작업을 하세요. 수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계속 작업을 한번 해보죠. 자, 이제는 다른 기능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능으로, 자, 포토샵 여기에 보시면 저기 네모나는 이렇게 점선이 있죠. 점선 밑에 보면 올가미처럼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바로 라쏘 툴, 즉 올가미로 선택을 할 수 있는 툴입니다. 포토샵에서 선택한 부분만 수정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을 나타내는 거죠. 자, 선택을 해보죠. 이걸로. 자, 라쏘 툴을 클릭을 하시고, 자, 지금 현재 이 사진이 100%로 되어 있어서 조금 작아 보이니까 확대를 하겠습니다. 줌하는 기능은 맥스에서 줌하듯이 똑같이 키보드 Z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커졌죠? 커져 있는 이 상태에서 라쏘 툴을 클릭을 하시고, 자, 이 액자의 색깔을 한번 변형을 시켜보죠. 자, 클릭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수정할 부분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자, 이렇게 액자가 선택이 됐죠? 지금 현재 액자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 바깥쪽 부분, 즉 나무 프레임 부분만 색깔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이 안쪽 그림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시면 지금 이 라쏘 툴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아이콘이 여러분 지금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 직접 집에서 포토샵으로 한번 작업을 하시다가 라쏘 툴이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면 라쏘 툴이 아이콘이 나오고 옆에 마이너스 표시가 조그맣게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를 해서 액자 안에 있는 그림 부분을 빼도록 하죠.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이 액자 부분만 딱 선택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색깔을 조금 조절을 해보죠. 색깔 조절하는 건 물론 에어브러쉬로 해도 좋고 브러쉬로 해도 좋은데, 좀 전에 우리가 에어브러쉬 툴을 많이 썼으니까 이제는 이 브러쉬 툴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브러쉬 툴은 에어브러쉬 툴 바로 옆에 있죠. 여기에 있는 게 바로 브러쉬 툴입니다. 자, 브러쉬 툴을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또 색깔을 한번 지정을 해보죠. 색깔은 약간 산뜻하게 좀 푸른색 쪽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이제 브러쉬 크기도 여기에 이 윗부분에 보면 브러쉬 크기 조절하는 창 나오죠. 이게 안 나오시는 분은 이 브러쉬 툴 이 아이콘에서 클릭을 2번 하시면 이 창이 새롭게 뜹니다. 창이 뜨면서 브러쉬의 크기라든지 어떤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자, 어느 정도 크기를 21로 한 다음에 자, 색깔을 칠해 보죠. 색깔을 칠하면 자, 확대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선택한 이 부분만 색깔이 바뀌죠. 조금 더 진하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색깔을 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해제를 하시려고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D 버튼, 키보드 D, 영어 D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색깔이 지금 바뀌었죠. 자, 히스토리를 보죠. 히스토리를 보면 폴리고널 라쏘라고 나오죠. 라쏘, 우리가 선택을 했는 거죠. 그리고 페인트 브러쉬, 즉 브러쉬 툴로 색깔을 2번 칠했다. 2번 칠하고 그런 다음에 디셀렉트, 선택을 해제했다. 이렇게 내가 작업했는 결과가 쭉 나오죠. 자, 현재 지금 이 작업했는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제가 다시 이 윗부분으로 올라가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내가 선택한 영역만 색깔을 변형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보죠. 똑같이 라쏘 툴을 클릭을 하시고 자, 줌으로 조금 확대를 하신 다음에 이제는 이 화병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라쏘 툴로 자, 이렇게 대충 선택을 하신 다음에 물론 여러분들이 실작업을 하실 때는 아주 픽셀 하나하나 세심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아주 세심한 작업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강의를 하니까 조금 러프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색깔도 노란색 쪽으로 이렇게 해서 자, 똑같이 페인트 브러쉬나 아니면 브러쉬로 에어 브러쉬나 그냥 페인트 브러쉬로 색깔을 칠해 보죠. 지금은 에어 브러쉬로 약간 이렇게 노란색 쪽으로 자, 그리고 줌을 마이너스를 하면 자, 선택한 부분만 색깔이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시도 작업, 맥스에서 투시도 작업을 하실 때 어느 정도 작업이 완성이 됐으면 그것을 포토샵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투시도에서 작업을 할 때 맥스 내에서 특수 효과를 줄 수가 있었죠. 그 비디오 포스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특수 효과를 줄 수가 있었는데 이 포토샵에서도 어떤 조명 효과라든지 그런 특수 효과를 직접 수작업이죠. 일종의 수작업을 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토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이번 강의의 요점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 포인트, 맥스 상의 포토샵 활용 범위. 자, 작업의 시작, 매핑 소스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었죠. 그리고 작업의 끝, 렌더링한 결과물을 수정할 수가 있었죠. 이만큼 맥스와 포토샵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많이 사용되는 툴, 이것은 물론 맥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자, 라쏘 툴, 우리가 그 올가미 밧줄 선택하는 툴 있죠. 매직 밴드라고 이 부분은 클릭을 하면 그 부분의 색깔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크롭 툴, 크롭 툴은 필요 없는 외곽 부분을 잘라낼 수가 있죠. 에어 브러쉬와 브러쉬 이렇게 5개가 많이 사용됩니다. 포토샵을 맥스와 같이 사용함으로써 맥스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맥스의 부족한 점을 포토샵이 메꿔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부족한 점 여기에 한번 들러셔 가지고 충분히 메꾸시길 바랍니다. 어떤 좋은 정보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의 부족한 점을 충분히 메꿔 드릴 테니까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죠.